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연구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북한은 일단은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ICBM인지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성공 여부인데 지금 북한은 성공이다라는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의문부호가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주장을 보면 ICBM이었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탄두 부분의 내부의 온도가 25도에서 45도 사이를 끝까지 유지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분리 기술 시험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크게 이제 놀라운 일은 아닌데, 오늘 보도에서는 특히 이제 김정은의 이제 발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된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앞으로 많이 안겨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은 어제 발사가 완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있다. 그렇죠. ICBM 성공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수준은 아직까지 안 됐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놀랄 일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북한도 역시 어제 ICBM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ICBM 이런 핵 실험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 또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으면 핵 무력 강화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 사실 1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보다는 미진했지 않습니까? 어제 미사일이 과연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전문가는 이게 정상적으로 발사됐다면 6,700km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우리 국내 경남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혁 박사는 8,000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1만 킬로미터까지 확보를 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건가요? 어제 발사된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평가 중에서 미니멈, 제일 적은 수치가 6,700km입니다. 6,700km라면 알래스카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안 됩니다. 하와이는 7,500km라서 안 가고요. 시애틀이 제일 가까운데 이제 그 본토 중에서는 그게 한 8,200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어제 미사일로 봐서 미국의 전문가 말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5,000km 넘어가면 이제 ICBM급이다. 5,500입니다. 5,500 그렇게 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ICBM이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500을 넘어가면 ICBM이기 때문에 다만 ICBM도 초보적인 수준이 있고 고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초보냐, 표준이냐, 아주 고급이냐 이렇게 이걸 지금 따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초보적인 형태로서 위협 수준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 뭐 표준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런 것이죠. 우리 그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도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보적인 국방부에서는 이제 초보적인 걸로 보고 특히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외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부분은 이미 뭐 5,500km 이상 사거리가 충분히 나왔다면 이러면은 ICBM으로 표준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평가가 엇갈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추가적인 실험을 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신도 초보적인 수준 국방부의 발표에 조금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제 미사일이 40분을 비행을 했거든요. 이제 37분에서 39분을 비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동한 총 거리가 6,500km입니다. 6,500km.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인 속도가 마하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 나와야 되죠. ICBM 제대로 나오려면은 마하 20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하 20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마하 20이 나와야 되냐면은 대기권 재진입을 하면서 그
열을 견뎌야 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열권이 한 1,700도 정도 나옵니다. 그 1,000km 정도거든요. 지상에서 1,000km 정도 해당하는 열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1,700도입니다. 예. 1,700도인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오니까 이 온도가 7,00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7,000도까지 올라가면은 보통 웬만한 소재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급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제 네네. 견딘다 이건데 이 어제 그 로켓 미사일은 7,000도의 고열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럼 마하 일단 10 정도니까. 그럼 일단 속도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고도의 기술을 가진 ICBM이다라고 증명을 받으려면 또 어떤 걸 증명을 지금 해야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마하 20에 해당하는 속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한두 번에 더 선물 보따리가 시험 발사라면 속도를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예. 한두 번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예. 한두 번 이상 더 쏠 거고요. 예. 속도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이 7,000도의 고열을 견디려면 마하 20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어제 미사일 분명히 마하 20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그 탄두에 이제 그 정보 송신 장치가 있어요. 송신 장치. 그 예.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정보 송신 장치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돼야만이 이제 정확한 ICBM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위협적인 건데 예.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미사일은 밑에 바닥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핵탄두의 미사일은 지상에서부터 적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1km 정도 상공에 도달했을 때 공중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핵무기의 위력을 수 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에 지표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다면 그만한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다면 분명히 지상에 닿기 전에 목표물에 닿기 전에 1km 전에서 공중 폭발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없고 직접 타격을 했다,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ICBM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으로 보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미국 왜 하필 이날 그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이 부분 좀 짧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그렇다면 지금 그 김정은의 목표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해서 조금 주도권을 잡자라는 그런 어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이런 제스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를 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코리안 패싱 이걸 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는 예. 이제 우리의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이제 예.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우리 빼고서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나온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은 지난 30년 내내 코리아 패싱을 주도해 왔습니다. 예. 그것이 북한의 유명한 통미봉남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하고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가, 노예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국은 안보 문제에서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는 너희랑 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과만 대화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제 같이 풀어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북한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것이죠.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죠. 앞으로 예.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설득을 시켜서 설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주장하지만 결국 우리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언젠가 북한이 우리의 입장에 끌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통미봉남을 한다고 해서 예. 진짜로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예. 되면 우리 외교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외교를 잘 세우고 예. 잘 한다면 북한이 우리 쪽에 끌려오겠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제재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찌 군사적 액션을 지금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아주 대단히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하는데 무조건 대화만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북한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잘못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서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이 오늘 현무 2A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체계, 에이테킴스도 정말 가공할 무기체계거든요. 이 가공한 무기체계를 미사일 훈련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펴면서 국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분명히 좀 친북적이다, 또 종북 쪽이다, 또 뭐 빨갱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대북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신, 또 불안,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할 때는 단호한 대응 입장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북 정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틀씩 이제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내일 6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퀘르봇 재단이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설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설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과연 베를린에 가서 그런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이 북한의 도발이 없었을 때 초안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대폭적이고 전향적인 제안이 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대로 할지 아니면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연설문을 대폭 수정할지,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사실 우리가 계속 어떤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미국에서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상관없이 자기네 그냥 계획대로 일정대로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옵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예. 북한은 북한의 처지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북한은 지금 고립된 지가 20년, 30년이 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 길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안전을 보장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도 하고 경제 지원도 받고, 그러면 북한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미사일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봐야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최선을 다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외통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내버려두면 나라가 아주 망가지는 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통해서 더 좋은 이익이 있다, 도발을 하면 더 고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뭐 이렇게 선언 한번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침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도발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나이브한 아주 순진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북한을 제재와 대화 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을 해서 접근법을 써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대북 정책을 편다면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적으로 초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한미 동맹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만들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꾸준하게 대북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옵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옵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상을 만나는 것, 또 한중일 정상이 모이는 것 아주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어떤 또 옵션들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선태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